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능동수동을 배우는데 선생님이 복습하고 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문장의 의미는 같은 겁니다. 맞죠? 그쵸? 왜냐면 어쨌든 소설을 쓴 건 라이언이고 라이언이 쓴 건 그 소설이라는 게 변치 않으니까 말입니다. 됐죠? 그쵸? 그런데 왼쪽의 문장처럼 주인공이 어떤 행위를 직접 하면 여러분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고? 능동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의 문장처럼 주인공이 뭐뭐에 의해 되어지면 우린 뭐라고 부른다? 수동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 왼쪽의 문장을 영어로 한번 바꿔봅니다. 어떻게 쓰는 거였죠? Brian wrote the novel 이라고 하는 목적어. 이렇게 됐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은 어떻게 되는 거였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라고 맞지, 그치?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이 문장을 능동태에서 뭐로 바꾸려고 한다? 수동태로 바꾸려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수동태가 되려면 뭐가 주어 자리로 오는 거라고 했죠? 옳지? 목적어, 더 novel이라고 하는 주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wrote라고 하는 동사를 수동태로 바꾸려면 우리는 동사를 뭐로 바꿔야 되는데? BPP로 바꿔야 되는데 이때 이 문장의 시제가 과거이라는 것에 유의해서 어떻게 써야 된다고 했습니까? The novel was written 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지, 그치? 그 다음에 능동태의 주어는 전치사 뭐를 안고 뒤로 간다고 했습니까? by를 안고 뒤로 가는데 이때 여러분 얘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지, 그치? 여러분 얘는 대명사라서 그냥 얘는 그냥 명사라서 그냥 썼지만 만약에 대명사라면 무슨 격을 써줘야 된다? 목적격을 써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됐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동태란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오고 동사를 BPP로 바꾸는 것이 수동태다라고 말했는데 이때 여러분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오려면 애초에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문장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고? 목적어가 있어야 하고,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그 동사가 자동사라 있습니까? 타동사라 있습니까? 타동사. 아하, 수동태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오면서 시작하는 거구나 라고. 맞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문장의 5형식에서 타동사를 포함하는 형식이 몇 형식이 있다고 했다고? 3, 4, 5형식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수동태의 경우의 수는 일반적으로 3가지밖에 없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쵸? 자, 그럼 여러분 걔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 우리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12시제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단순, 진행, 완료, 진행을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그쵸? 여러분 단순 시제는 어떻게 쓰는 거였어? 그냥 동사 하나만 오는 거 맞습니까? 진행은 뭐였어? 여러분 어떻게 쓰는 거였지? ing가 되는 거 맞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완료는 뭐였어요? 대답 좀 해볼까? 얘들아 have pp가 되는 게 완료였던 거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완료 진행은 진행과 완료를 합쳐서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대로 내려주면 돼. have를 내리고 비동사의 pp형은 뭐다? be를 쓰고 마지막으로 ing를 붙여서 have been ing가 되면 완료 진행이라고 하는 것이 되더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맨 앞에 나오는 각각의 동사들을 뭐로 바꾸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바꾸면 12가지의 12시제를 외우지 않고 써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언제 또 쓰겠냐? 같이 한번 써볼까? 단순 과거는 동사 뒤에 뭐만 붙이면 돼? ed. 맞습니까? 다만 비동사라면 뭐나 뭐로 쓸 수 있다고요? was나 was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단순 현재는 동사 원형을 쓰던지 주어가 3인칭 단수면 s나 es를 붙인다 라고 했고요. am, are, is로 써주시면 되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 마지막으로 미래입니다. 미래는 여러분 또 보세요. 앞에다 뭐를 붙여? 미래 조동사 will 더하기 동사 원형이 되거나 만약에 비동사라면 그냥 will be를 써주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봐봐. 과거 진행은 어떻게 쓰는 거였어? 불러봐.
was나 were 더하기 ing였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현재 진행은 또 어떻게 쓰는 거였지? 불러봐. am, are, is, ing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봐봐. 미래 진행은 어떻게 쓰는 거야? 불러주세요. will, be, ing라고 쓰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과거 완료예요. 어떻게 쓰는 거지? had, pp가 되는 것이고 현재 완료는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have 또는 has, pp를 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 완료는 또 어떻게 쓰는 거였죠? will, have, pp가 바로 미래 완료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앞에 나오는 동사를 과거, 현재, 미래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맞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 과거 완료 진행. 여러분이 불러봐. 나 기다릴게. 뭐야? had, 옳지. been, ing. 자, 그러면 현재 완료 진행 또 불러줘봐. 어떻게 쓰는 거야? have, has, been, ing가 되죠. 자, 미래 완료 진행은 어떻게 쓰는 거야? will, have, been, ing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표시 안 하셔도 돼요. 따라하지 안 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해서 12가지의 12시제를 배웠는데 선생님이 다 배우고 나서 얘가 능동이었어 사실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난 시간에 수업을 끝냈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수동을 배울 건데요. 고맙게 우리는 완료 진행형을 수동으로 바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맙게도 수동태는 9가지밖에 없는데 자 여러분 얘는 이제 하나도 외울 필요 없이 완벽하게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뭐로 바꾸는 거라 했죠? 다 뭐로 바꾸는 거라 했어? BPP로 바꾸는 거라고 한 거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내가 더 해볼 거예요. 단순 능동 말고 단순 수동 어떻게 동사를 BPP로 바꾸니까 그냥 BPP가 되면 되는 거 맞죠? 맞아요? 네. 그럼 여러분 진행 수동은 BING에 BPP를 더하니까 어떻게 쓸까? being, PP가 되는 거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완료 수동은 어떻게 쓰면 될까? have, been, PP가 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말한 대로 수동태의 동사는 반드시 어떻게든 BPP를 안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맞는지 봐봐. BPP, BPP, BPP 어때요? BPP가 빠진 수동태는 없다. BPP가 함께 있지 않다면 그것은 모두 다 능동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보자. 또 어떻게 하면 될까? 당연히 이거죠. 잘 봐봐. 맨 앞에 나오는 동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바꿔준다면 9개의 수동태도 외우지 않고 쓸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시간을 줄 테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동태 9가지를 외우지 말고 생각해서 만들어 보세요. 기다릴게요. 해보세요.
자, 여러분 요거 대충 필기해도요. 책 다 끝나면 필기된 완성본 줄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보자. 이제 여러분 단순 과거 수동태 어떻게 쓸까? 비동사의 과거형 어떻게 쓰면 돼요? was 또는 were pp. 단순 과거 수동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단순 현재 수동은 어떻게 써? 비동사의 현재형? was, am, is, pp가 됩니다. 단순 미래 수동은 어떻게 쓸까? will, be, pp가 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봐봐. 과거 진행 수동은 어떻게 쓸까? was, were, being, pp. 그 다음에 여러분 현재 진행 수동태는 어떻게 쓸까? am, is, being, pp. 맞아요. 미래 진행 수동태는 어떻게 쓰면 될까? will be, being, pp가 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됐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봐봐. 과거 완료 수동은 had been, pp.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세요. 현재 완료 수동태는 어떻게 써? have, has been, pp가 되고요. 미래 완료 수동태는 또 어떻게 씁니까? will, have been, pp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됐죠, 그쵸? 요렇게 해놓고 여러분 이제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바꿔 쓰지 마세요. 내가 요것만 색깔만 바꿔 놓을게요. 너네한테 뭐 설명 좀 해주려고. 잘못 써놔서 was, were, am, are, is 그 다음에 will be까지.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나랑 같이 동사의 모양을 보고 시제를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수동태는 반드시 동사에 뭐를 안고 있어야 한다? BPP를 안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셨죠? 그쵸? 자, 그럼 보자. 화면 뭐 한번 해볼까? 요거 뭐라고 할래, 지우야? 단순 현재 능동이야, 수동이야? 옳지. BPP를 안고 있으니까 수동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있잖아. 그러면 유나 am, is, ing 있어. 얘는 뭘까? 그렇지. 무슨 진행? 과거, 현재, 미래. 현재 진행 능동이 되죠. 맞습니까? 자, 수인아 얘는 뭘까? will be, being, pp. 미래. 잘 생각해봐. will be ing니까 뭐야? 미래 진행이지. 그 다음에 능동이야, 수동이야? 옳지. 미래 진행 수동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우리 동원이가 한번 해볼까? 동원아 얘는 뭘까? have, has, pp. 현재 완료.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야. 이해했지, 그치? 자, 그러면은 도연아 얘는 뭘까? had, pp니까. 완료. 옳지, 잘했어. 과거 완료 능동입니다. 맞지? 성훈아 그러면 얘는 뭘까? have, has, been, pp. 맞았어. 현재 완료 수동. 맞잖아, 그치? 지원아 이번에는 또 뭐 한번 해볼까? 얘는 뭘까? was, were, being, pp. 과거 진행 수동. 맞아요. 자, 그럼 예영아 얘는 뭘까? was, were, ing. ing니까 bing니까 과거 진행 능동 수동. 수동은 아까 뭐가 같이 있어야 된다 했지? BPP. 그러니까 얘는 능동이지. 맞지, 그치? 알겠습니까? 이렇게 동사의 모양을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봐봐. 어떻게 되는 거야? 봐봐. 미래 완료 수동. 맞아요? 여러분 얘는 미래 완료 BPP 없네. 능동. 맞아요? 얘는 볼래요? 현재 진행 수동. 맞아요? 자, 그럼 얘는 볼래? 과거 완료 수동. 맞습니까? 얘는요 현재 완료 진행 능동. 맞나요? 아, 여러분 동사의 모양 안에는 시제의 이름도 능동 수동의 개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수동은 반드시 BPP를 함께 안고 있어야만 수동이다 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 알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형태 봤고요. 다시 잊어버렸을까봐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수동태는 무슨 동사의 목적어가 주어자를 오면서 시작하는 거야?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였죠. 그렇죠? 아, 그래서 타동사를 포함하는 문장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동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돼 있지. 그치? 그래서 수동태를 3형식, 4형식, 5형식으로 나누어서 배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여러분 3형식 수동태, 여러분 3형식 수동태가 있잖아. 제일 쉬워요. 근데 제일 많이 나와요. 다행이죠. 그쵸? 3형식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인 거 맞습니까? 맞지? 그치? 그럼 여러분 얘를 수동태로 만들면, 자, 아까 뭐가 주어 자리로 온다고 했어? 지우야. 옳지.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는 you나 뭐로 바뀐다고 했어? 수동태는 be, pp로 바꾼다고 했죠. 그 다음에 수이나 주어는 전치사 뭐를 안고? by를 안고 뒤로 쫓겨나는데 뭐가 가능해? 생략이 가능하고, 이때 by 뒤에 나오는 주어는 주격이 아닌 목적격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됐지? 그치? 그럼 여러분 이제 동사가 말이야 시험 문제에서 하나는 능동, 하나는 수동,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3형식이 제일 쉬워요. 어떻게 풀면 돼? 능동은 뒤에 목적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능동태는 목적어가 있어야죠. 근데 수동은 뒤에 목적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알겠어? 왜 없어요? 어디로 갔으니까? 주어 자리로 갔으니까. 자, 능동, 수동 문제는 이렇게 뒤에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푸는 거지, 해석해서 푸는 문제가 역시나 아니다라는 겁니다. 됐지? 그치? 자, 그럼 여러분 1, 2, 3번에 답 찾아봐. 자, 금방 찾죠? 수인아 1번의 답은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첫 번째. 왜요? 뒤에 뭐가 있어? The dress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의 made를 써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동원아 2번 가볼까? 2번의 정답은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요? 뒤에 뭐가 없어? 일단 목적어. 옳지. Yesterday는 부사로 어제라는 뜻이지 목적어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쵸? 따라서 수동태죠. 더군다나 시계가 부셔진 거예요. 지가 부순 게 아니라. 맞지?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에 다 같이 대답하세요. is repairing 하면 시제가 뭐죠? 현재, 진행, 능동. 맞아? 그 다음에 여러분 is being repaired 하면 뭐죠? 현재, 진행, 수동이 되는 거 맞아요? 맞지? 그치? 자, 그럼 보자 이제. 도연아, 정답은 첫 번째 같아? 두 번째 같아? 비밀이야? 자신 있게 말해. 틀려도 돼. 여러분 몇 번째? 다 같이. 두 번째. 맞죠? 뒤에 목적어 없잖아요. 나오는 부사예요. 지금이라는. 됐습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3형식이 제일 쉽습니다. 예영아,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라고 수동이라고? 그렇지. 서원아, 없으면 수동이라고. 알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지원아, 자동사는 있잖아. 수동태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안 될까? 목적어가 없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동태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사는 애초에 너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알겠죠? 그쵸?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happen, occur, rise, appear, remain, take place 같은 동사가 우리가 형식 동사 1형식에 주로 있었던 완전 자동사들인 거 맞죠? 그쵸? 아, 뭐는?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가 안 되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어. 다음 페이지. 다음으로 갑니다. 사형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가 생겼죠. 사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입니까? 2개인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수동태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와야 되는데 어떤 걸 앞으로 데리고 나올까? 라고 하니 뭐야? 이게 목적어가 2개여야 돼. 2개 있는데 어떤 걸 앞으로 데리고 나올까? 그래서 여러분 수동태가 몇 가지?
수동태가 몇 가지? 수가 두 가지가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수동태가 두 가지예요. 자, 그럼 봐봐. 어떻게 하는 건지. 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나는 간접 목적어를 앞으로 땅 빼볼게. 그 다음에 여러분 동사는 뭐로 바꿀까? be, pp로 바꿔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있는 직접 목적어 버릴까? 아니야, 버리면 안 돼. 그냥 써야 돼. 맞죠? 그 다음에 주어는 전치사 by와 함께 뒤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거고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두 번째, 이번에는 뭐를 앞으로 빼볼까?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빼볼게. 그럼 동사는 여러분 역시 뭐로 바뀔까? be, pp. 수동태로 바뀌겠죠? 맞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봐봐. 간접 목적어만 남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전치사 by와 함께 주어 뒤로 가서 생략이 가능한데 여러분 얘는 이렇게 쓰면 틀린다. 왠 줄 알아? 규칙이에요. 이유는 나도 몰라요. 아,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고 간접 목적어만 뒤에 남으면 이 앞에 뭐를 써줘야 된대? 전치사를 써줘야 된대요. 이때 이 전치사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to도 있고 for도 있고 of도 있고 말입니다. 알겠어요? 누가 결정해? 동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거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했던 중학교 문법 기억나나요? 중학교 안 다녀서? 기억이 안 나? 기억 안 나?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걸 배웠었는데 그때 썼던 전치사랑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사형식 수동태 자체가 여기 두 번째 요거 있죠? 요거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뭐만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하냐면 사형식 동사들이 어떤 게 있는지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보세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다, 가져다 주다, 보여주다, 빌려주다, 보내주다, 건네주다, 사주다, 만들어주다 이런 식의 동사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 목적어에게 두 번째 목적어를 뭐뭐해 주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 이것들이 바로 모두 다 사형식 동사입니다. 라고 알겠습니까? 즉 사형식은요 반드시 에게라고 하는 간접 목적어와 을르리라고 하는 직접 목적어를 데리고 나와야 하니까 그러면서 뭐뭐를 해주다라는 뉘앙스가 되는 게 사형식이야. 그럼 여러분 사형식은 능동이면 뒤에 목적어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한 개, 두 개? 두 개. 맞죠? 그쵸? 수동이면 하나만 남거나 전치사 더하기 하나만 남게 되더라 라고 알겠습니까? 요렇게 푸는 거야. 그러려면 애초에 사형식 동사의 종류들을 알고 있어야겠죠. 맞습니까? 눈으로 익혀 놓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봐봐. 사형식은 뭐뭐에게 뭐뭐를 뭐뭐 해주다 라고 해석한다고 했는데 수동태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여기 예문 있죠. 보여요? 이 문장. 이 문장에 있잖아. 요것만 해석해서 써봐. 우리말로. 필립은 어떻게 해석했어? 돈을 받았다. 그렇죠. 여러분 사형식이 수동태가 되면 주다가 아니라 받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내다 하면 받다가 되는 거고 주다 해도 받다가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 예를 들면 가르쳐주다가 되면 배우다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여러분 이렇게 사형식의 수동태는 받다의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구나. 해석에 유의하시고 뒤에 목적어가 두 개 있느냐 한 개 있느냐에 유의해서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별해주면 되지만 고맙게도 시험에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잘 봐봐. 이제 내가 한번 요거 마지막 5형식이에요. 여러분 5형식은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되는 거 맞습니까?
맞지, 그치? 여러분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뭐가 주어 자리로 와야 돼 일단? 목적어. 목적어.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또 뭐로 바뀐대 유나? 수동태. PP로 바뀌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또 질문. 목적격 보호 버릴까 도연아? 안 되지. 그치? 버리지 말자고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주어는 전치사 by를 안고 뒤로 가지만 생략이 가능하더라 라고 한 거. 아, 이게 바로 O형식의 수동태입니다. 라고 알겠습니까? O형식은 능동이면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수동이면 목적격 보어만 남아야 하는구나 라고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O형식 수동태는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O형식에서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무엇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던 기억이 나시나요? 맞지 그치? 그치? 기억나? 기억 안 나? 보여줘? 요거 우리 시험도 봤잖아. 맞죠? 기억나요? 얘네. 요거 전체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내가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나? keep, find, consider, make 동사는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 데리고 나온다고 가르쳐줄게 내가? 형용사 데리고 나온다고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make, have, let 사역 동사는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 데리고 나온다고 했지? 옳지. 동사 원형. 그런데 만약에 관계가 수동이면 원형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했습니까? PP 쓸 수 있다 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what you see here, over here, notice, feel 같은 동사 보입니까? 여러분 얘는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를 데리고 나온다고 했어요? 원형이나 ing나 수동의 관계면 PP를 데리고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잘 떠올려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sk, tell, require과 같은 대부분의 오형식 동사는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뭘 데리고 나온다 했습니까? 옳지. to 부정사를 데리고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얘네들을 다 수동태로 만든 경우를 한번 다 써볼게요. 오른쪽에 봐봐. 목적어가 다 앞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동사는 다 여러분 뭐로 바뀌게 됩니까? 수동태니까 PP로 바꾸게 되겠죠. 맞아요? 맞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뭐가 남겠어요? 뒤에는 목적격 보호가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지 그치? 그 목적격 보호 자리에 전부 다 무엇이 들어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건 당연히 뭐만 남겠어요? 형용사 보어만 남겠죠.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이해가요? 네. 자,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는 원래 뭐야? 원형이나 PP인 거 맞아요? 여러분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원형은 그죠? 아는 사람 있나? 맞아요. to 부정사로 바뀌어요. 그다음에 PP는 그대로 PP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각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각동사도 목적격 보호가 원형은 뭐로 바뀌어? to 부정사. 그 다음에 ing는 그대로 ing. PP는 그대로 PP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to 부정사는 당연히 또 뭐로 바뀌겠어? 그대로 to 부정사로 바뀌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있잖아. 고맙게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O형식의 수동태는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첫 번째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라고. 원형이 to 부정사로 바뀌는 이 개념은 고등문법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도리어 형용사를 목적격 보호로 데리고 나오는 O형식 문장과 to 부정사만을 목적격 보호로 데리고 나오는 아래의 동사들이 수동태로 바뀌어서 관용구처럼 많이 쓰이게 된다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요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있잖아. 아래 예문 한번 봐봐. 여러분, 아래 예문을 한번 분석해 볼래요? 어떻게 분석하냐면 요거. 이게
원래 몇 형식이었고 능동인지 수동인지 그리고 주어는 뭐고 동사는 뭐고 목적어는 뭐고 목적어 주어는 뭔지 한번 쓸 수 있는 데를 한번 써보세요. 목적어 목적격보가 다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자, 뭐든지 필요한 걸 써보라는 이야기. 이 문장은 도대체 위에 있는 어떤 것과 관련한 문장일까라는 고민해보라. 분석해보라. 자, 여러분 이 문장의 동사가 뭐야? 얘기해봐. 동사가 was considered가 되는 거 맞아요? 질문.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 5형식. 자, 여러분 얘가 능동이 된 거야? 수동이 된 거야? 수동이 됐죠? 그러면 여러분 뒤에 있는 successful은 목적어예요? 뭐지? 목적격보야.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the conference가 바로 목적어였는데 주어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해석을 해볼게. 그 컨퍼런스는 여겨졌다. 성공적으로 여겨졌다. 성공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맞습니까? 해석은 마치 부사처럼 하지만 반드시 뭐를 써야 돼? 형용사 뭐를 써야 되죠. 왜요? consider이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허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시험 문제는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됩니다. was considered 자리에 수동태를 고르는 문제. 혹은 successful 자리에 형용사 보어를 고르는 문제. 두 가지 문제가 돌아가며 출제가 되더라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위에 있는 네 가지 유형의 우형식만을 써줬지만 물론 더 있지만 이것만 썼는데 별표를 2개 쳐줬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첫 번째 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유는 우리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봐봐. 예를 들어서 나는 만들었어. 누구를? My mom. 내 엄마를 있잖아. 어떻게 만들었냐면 happy, 행복한 만들었어. happily, 행복하게 만들었어. 우리말로. 우리말로 행복하게 만들죠. 하지만 정답은 뭐죠? happy잖아. 뭐 때문에? made 5형식은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데리고 나오니까 말입니다. 맞지? 그치? 우리말과 일치하지 않는 5형식에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여러분 능동으로 나와도 어려운데 이것이 수동이 되면 훨씬 더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선생님이 오늘 꼭 알았으면 좋겠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수동태의 개념. 수동태의 개념을 이해하면 더불어 이해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수동태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오고 동사가 BPP로 바뀌는 거야 라고 하니 애초에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돼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수동태는 타동사를 포함하는 3, 4, 5형식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요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수동태는 동사의 모양이 반드시 BPP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수동태는 가장 쉬운 3형식으로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이 되면 되더라 라고. 맞아요? 그 다음 그럼 다음으로 봐봐. 4형식은 좀 헷갈린 것 같았는데 어때? 다행히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고 5형식도 어렵긴 하지만 5형식은 선생님이 많이 나오는 유형 자체를 애초에 알려줬습니다. 맞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오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여러분 얘는 뭐냐면 잠깐만요. 여러분 있잖아요. 수동태는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오고 동사가 BPP가 바뀌는데 주어는 전치사 뭐를 안고 뒤로 가는 거였죠? by. 근데 영어에는 by가 아닌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관용구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외워두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런 표현이 있더라 라고 알아놓으세요.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